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무거우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시청자 김미영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제목부터가 마음이 아파요. 나도 시어머니가 되었는데 왜 이제서야 깨달을까요? 고부 갈등이라는 주제. 어쩌면 우리나라 가정의 영원한 숙제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이 사연을 듣고 나시면 분명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김미영님은 현재 53세입니다. 28년 전 결혼해서 25년간 며느리로 살았고, 이제는 큰아들의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의 진정한 화합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96년 25세의 김미영 씨는 꿈에 부풀어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박정호 씨와는 대학 동기였고, 3년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김미영 씨에게는 며느리라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정순자 씨는 당시 50세였어요. 며느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첫 명절이 정말 지옥 같았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해야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김미영 씨는 서울에서 자란 외동딸이었어요. 어머니가 모든 집안일을 해주셔서 요리 경험이 거의 없었죠. 시어머니가 이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말씀하실 때마다 정말 위축됐어요. 남편한테 하소연해도 엄마는 원래 그래라고만 하고 시댁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오늘 뭘 했는지 보고를 해야 했어요. 처음엔 정말 답답했죠.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어요. 매일 전화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 뭘 해먹었는지, 남편이 잘 먹고 다니는지. 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1년 후 김미영 씨는 임신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셨어요. 뭘 먹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고 하루에 몇 번씩 전화가 와요. 임신 중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하는데도 시어머니는 전통 방식을 고집했어요. 미역국을 매일 먹어야 한다고 한약을 지어서 먹으라고. 전 입덧 때문에 냄새만 맡아도 토했는데 이해해주지 않으셔서 힘들었어요.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집에서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엄마가 해주겠다는데 왜 돈 주고 가냐고. 결국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됐는데 그 한 달이 정말 힘들었어요. 아기가 울면 젖이 모자라나라고 하시고 제가 피곤해하면 요즘 산모들은 약하다고 하시고 정말 우울했어요. 특히 육아법을 두고 의견 충돌이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하셨는데 저는 육아서를 보면서 최신 방식으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분유를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유식 시기, 기저귀 갈아주는 방법까지. 사사건건 의견이 달랐어요. 한 번은 아기가 밤에 계속 울어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괜찮다, 다 그런 거다라고 말리시는 거예요. 결국 제가 몰래 병원에 갔는데 장염이었어요. 그때부터 김미영 씨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둘째는 딸이었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확 달라지시더라고요. 또 딸이냐는 식으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시어머니에게 손자는 특별했고 손녀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어요. 아들과 딸을 대하시는 태도가 확연히 달랐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화가 났죠. 김미영 씨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다시 일을 하고 싶어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완전히 반대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시어머니의 생각과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는 김미영 씨의 생각이 충돌했어요. 매일 시댁에서 전화가 와요. 아이들이 불쌍하다. 남편 뒷바라지는 누가 하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김미영 씨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봐주시긴 했지만
항상 불만을 표현하셨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엄마가 일 때문에 너희를 안 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아이들이 시할머니의 말을 듣고 김미영 씨에게 엄마 왜 이래요? 라고 물었을 때의 상처는 지금도 생생해요. 정말 억울했어요. 가정과 일을 양립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죠. 2005년 김미영 씨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는데 입학식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원래 저희 부부만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첫 손자 입학식인데 당연히 가야지라고 하시면서 입학식 당일 시어머니는 다른 학부모들 앞에서 김미영 씨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일하느라 바빠서 애들을 제대로 못 봐줘요. 제가 다 키우다시피 했죠.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미영 씨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해요. 다른 학부모들이 저를 이상한 시선으로 보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창피하고 억울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따졌지만 남편은 여전히 엄마가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니야라고만 했어요. 그때 정말 이혼을 생각했어요. 남편도 저 편이 아니고 시댁 식구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외로웠어요. 또 다른 사건은 2008년이었어요. 김미영 씨가 승진을 해서 팀장이 된 날이었죠. 정말 기뻤어요.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는데 시어머니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여자가 너무 나서면 남편이 위축된다며 오히려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축하해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인정해달라는 거였는데 그것조차 받지 못해서 정말 속상했죠. 2010년 시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어요. 정말 갑작스런 일이었어요. 평소 건강하셨는데 시어머니 충격이 정말 컸죠. 시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 김미영 씨는 시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됐어요. 50년을 함께 사신 분이 떠나니까 시어머니가 정말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그동안 시아버지한테 얼마나 의지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장례 후 시어머니는 혼자가 됐어요.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이 있었고 가장 가까운 큰며느리인 김미영 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동안 갈등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졌어요.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도 괜찮다고만 하시는데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김미영 씨는 고민 끝에 일주일에 2번씩 시댁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바빠서 자주 못 가고 시누이들도 멀리 살아서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둘이서 대화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김미영 씨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시어머니는 19에 결혼하셨대요. 그때는 중매 결혼이 당연했고 시집 가면 무조건 시댁 식구들을 섬겨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김미영 씨와 같은 며느리였던 거예요. 시할머니가 정말 엄하셨대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시댁 식구들 모든 뒷바라지를 해야 했다고. 제가 겪은 것보다 훨씬 심했어요. 시어머니는 6남매를 키우면서도 시할머니 눈치를 봐야 했고 자신의 의견은 전혀 낼 수 없었다고 해요. 한 번도 시할머니한테 반박한 적이 없대요.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씀을 절대 거역하면 안 된다고 배우고 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미영 씨는 시어머니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어요. 아, 시어머니도 힘드셨구나.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으니 저한테도 똑같이 하신 거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자식들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대요. 특히 남편이 바빠서 육아를 혼자 다 해야 했는데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그때는 육아서나 인터넷도 없으니까 다 어른들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미영 씨에게 엄했던 것도 사실은 걱정 때문이었다고 하세요. 며느리가 잘못하면 시댁 전체가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하신 거였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김미영 씨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이해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김미영 씨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일단 들어드리고 나중에 제 방식으로 하곤 했어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서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명절 준비도 함께 하면서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시어머니도 조금씩 변하고 계셨어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지시하시지 않고 의견을 제시하시더라고요. 특히 손자, 손녀들 교육 문제에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제가 아이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는 걸 처음엔 반대하셨는데 나중에는 요즘은 그래야 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셨어요. 2015년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영아, 내가 잘 키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동안의 갈등이 다 눈 녹듯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2020년 큰아들 박민수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어제까지 며느리였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되니까. 새 며느리 이지연 씨는 28세의 회사원이었어요. 김미영 씨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도시 여성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쁘고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를 맞이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절대 간섭하지 말자,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았어요. 아들이 야근을 많이 하는데 며느리가 혼자 있으면 걱정되더라고요. 정말 미묘한 거리 조절이 어려웠어요. 첫 명절이 가장 어려웠어요. 며느리가 음식 준비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아, 시어머니도 이런 마음이셨구나.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셨던 거구나 싶었어요. 김미영 씨는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내가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한테 어떤 걸 바랐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소통이었어요. 며느리와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수도 많았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요리하는 걸 보다가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라고 조언을 했는데 며느리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간섭받는다고 느꼈나 봐요. 직접적으로 조언하는 대신 예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더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하거나 아예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며느리가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제가 저녁 준비를 해놓기도 했어요. 마음 편히 일하라고 말해주고.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달랐어요.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 가겠다고 하니까 그게 좋겠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존중했어요. 요즘 방식이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를 따라갔어요. 2022년 시어머니 정순자 씨가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담낭 수술이었는데 회복이 더뎠어요. 78세 고령이라 회복이 느리셨어요. 누군가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때 며느리 이지연 씨가 먼저 나섰어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정말 고마웠죠. 3대가 함께 살게 되면서 새로운 역학관계가 만들어졌어요. 시어머니, 저 며느리. 3명의 여자가 한 집에서 사니까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육아에서 3대의 지혜가 모였을 때의 시너지가 대단했어요. 시어머니의 전통적인 육아 경험, 제가 키우면서 배운 것들, 며느리의 최신 육아 정보. 이 3가지가 합쳐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각자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니까 더 효과적이었어요. 2023년 추석, 김미영 씨네 집에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어머니, 저, 며느리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데 각자 역할이 확실했어요. 시어머니는 전 부치기, 저는 나물 무치기, 며느리는 잡채 만들기. 3대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김미영 씨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해요. 가족이라는 게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김미영 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영아 고생 많았다. 내가 며느리 시절엔 몰랐는데 시어머니 해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더라.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지연아, 너도 나중에 시어머니 되면 알 거야. 시어머니 마음이 어떤 건지. 3대가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순간을 김미영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오해가 다 해결되는 느낌이었죠. 현재 김미영 씨네는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요. 아들, 며느리, 손자, 시어머니. 모두 모이면 정말 시끌벅적해요. 하지만 그게 가족이잖아요. 김미영 씨는 지금 되돌아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25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시어머니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엔 시어머니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나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선배라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할 수는 없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김미영 씨는 며느리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서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악의가 있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들에게는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내 딸처럼 아껴주시면 며느리도 분명 마음을 열 거예요. 2024년 둘째 아들 박민철 씨도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큰아들 결혼할 때와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거든요. 예비 며느리 최은영 씨는 30세의 간호사예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더라고요.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시니까 배려심도 깊고. 김미영 씨는 처음부터 은영 씨를 편안하게 대했어요. 첫 만남부터 편하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족이 될 사람들이니까 서로 부담 갖지 말자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은영 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어요. 예식장 선택부터 드레스, 예단까지. 모든 걸 은영이 의견을 먼저 듣고 결정했어요. 특히 예단 문제에서 김미영 씨의 달라진 모습이 드러났어요. 예전엔 시댁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했는데 이번엔 은영이랑 함께 쇼핑하면서 취향에 맞는 걸 골랐어요. 시어머니 정순자 씨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시어머니가 요즘은 며느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은영이를 배려해 주세요. 3대 여성이 함께 결혼 준비를 하는 모습은 정말 훈훈했어요. 웨딩드레스 고르러 갈 때 시어머니, 저, 큰며느리, 예비 둘째 며느리. 4명이 함께 갔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뭔가 불만이나 의견이 있으면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 이야기해요. 그게 더 오해가 적어요. 예를 들어 며느리가 늦게 들어오는 날. 예전엔 며느리가 집에 신경을 안 쓴다고 불만을 가졌을 텐데 지금은 오늘 회식이라고 미리 연락받았으니 괜찮다는 식으로 이해해요. 손자 교육 방침도 함께 상의해서 정해요. 학원을 보낼지, 어떤 교육을 시킬지. 모두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요. 3대의 의견을 종합해서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김미영 씨가 있어요. 제가 중간 세대니까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 마음도 알고 며느리 마음도 알고.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하게 돼요. 김미영 씨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며느리들을 위해 구체적인 조언을 주고 싶어 해요. 첫째, 시어머니를 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것도 대부분 걱정해서예요.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둘째는 남편과의 소통이에요. 남편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해요. 무조건 엄마 편을 들지도 아내 편을 들지도 말고 객관적으로 중재해야죠. 나중에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도 엄마 이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김미영 씨는 현재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조언을 주고 싶어 해요. 첫째,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 딸을 남의 시댁에서 함부로 대한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며느리였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며느리들이 교육도 많이 받았고 경제활동도 하고 그에 맞게 대해야 해요. 무엇보다 간섭과 관심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 해요. 관심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고 간섭은 내 방식을 강요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원할 때 도움을 주는 게 진짜 관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해요.
명령조로 말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야 해요. 김미영 씨는 고부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남편이라고 강조해요. 남편이 중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해요. 김미영 씨 남편 박정호 씨도 처음엔 어려워했어요. 초기에는 남편이 엄마는 원래 그래. 내가 좀 이해해줘라는 식으로만 했어요. 그게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상하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변했어요. 나중에는 제 마음을 이해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아내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양쪽 모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에요. 엄마가 잘못했을 때는 엄마한테 말하고 아내가 잘못했을 때는 아내한테 말해야 해요. 편을 들면 안 돼요. 소통의 창구 역할도 중요해요.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남편이 전달해주고 시어머니 말씀도 아내에게 잘 설명해주고. 김미영 씨의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둘째는 형을 보면서 배웠나 봐요. 처음부터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더라고요. 예를 들어 명절 음식 준비 때. 둘째가 엄마 은영이는 직장인이니까 무리하지 말고 간단하게 준비하자고 미리 말해놨어요. 28년간의 고부관계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가족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마지막으로 김미영 씨가 모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께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분명 해결책이 있어요.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처음에는 남이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것부터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분명히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28년 전 새내기 며느리였던 제가 이제는 시어머니가 되어 다음 세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고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지 말고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